네, 계속해서 민주당 유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지금 12일 정도 남았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어제부터 방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없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이 방탄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방탄 입법, 법까지 방탄 입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3세트,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 이런 방탄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 방탄 조끼는 국민 이러면서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면서 점퍼를 열어지키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걸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라고 하는 게 진짜 치열한 경쟁입니다만 생명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식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요청을 했더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상대당은 필요하니까 그걸 해주시면 되잖아요. 둘 다 못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셨어요. 그러고 나면서 자기는 가슴을 펼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 테러를 당했어요. 목숨을 잃어버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요. 그 제보 자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에다가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가 걸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7건의 또 테러 내용들을 접수를 했었고 그중에 몇 건은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서로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자, 우리 경호를 잘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본인은 저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에 칼이 찔려본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지층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비아냥대신다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시겠습니까? 제발, 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면은 발언 기조에 약간 변화가 느껴져요.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목소리도 커졌거든요. 아니, 화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신 만약에 것 그런 같아요. 얘기하면 화 안 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테러 위협들이 구체적이고 본인이 받은 바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딱 까면서 당신도 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화 또는 선거운동의 기본을 갖다가 저는 저버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화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어제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무슨 순한 맛에서 말한 맛으로 변신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호텔 경제학 정면 돌파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바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대부분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호텔 경제학 결국 노쇼로서 끝나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정말 괴이한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커피 원가 120원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닭죽은 1시간 동안 뜨거운 물 앞에서 고아도 한 3만 원 정도 남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맥락을 보았을 때는 닭죽 힘들게 하지 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커피 팔아라라고 본인이 계곡 정리했던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셨을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제가 그때 말이 좀 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호텔 경제학도 본인이 2017년에도 SNS에 올린 바가 있어요. 저희 그림 자체도 그때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왜곡됐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데요.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패러디들도 지금 온라인에서 네.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것이 이걸 이해 못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패러디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론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려 들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저 자세 저런 것들이 국민께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규재 전 주필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호텔 업주에게 빚만 남기고 사라지는 마술이다. 뭐 잘못된 경제관의 본보기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래 보수 농객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래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데 좀 정치적 입장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우기세요. 호텔 경제학이 말이 안 된다고요?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케인즈주의의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로 확인된 건데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규재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의하면 뭐 70% 정도밖에 뭐가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30%밖에 남지 않으니까 소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30%의 승수 효과는 나는 거예요. 그다음 70%가 제기되는 원재료 같은 경우도 원재료를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승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재정적 투입을 누가 하느냐? 대부분 정부가 많이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매우 불황일 때 어떤 그 경제의 마중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얘기 누가 했느냐?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밀튼 프리드만이 1969년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얘기해서 경제가 매우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살포해서라도 경제의 마중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경제학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한 논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논쟁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공격하시지 마시고 누가 옳은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것이라면 6월 3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돈을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경제, 자영업자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논쟁 과정으로 서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